이틀째 전국에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져 전국의 영하권 추위도 찾아왔는데요. 폭설에 강추위까지 몰려오면서 귀경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에 이렇게 눈이 내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눈이 내렸습니까? 그렇죠. 최근 매번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날씨를 보면은 설 연휴 때 춥기는 추웠어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이제 자정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자정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내린 눈의 축적된 양을 좀 살펴보면 눈 같은 경우에는 비와 다르게 내리고 녹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양은 가장 많이 내려서 가장 높게 쌓였던 눈의 양입니다. 네. 서울의 기상관측소는 이 연합뉴스가 위치해 있는 종로구 송월동 부근입니다.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좀 기온이 높기 때문에 2.8cm 정도가 최고로 쌓인 높이이지만 서울 관악 같은 경우에는 13.8cm 적지 않은 양이고요. 경기도 지역 쪽에서도 2020cm 넘었고요. 안성과 경기 광주도 17cm.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성 향로봉이 28.2cm, 횡성 27.4, 그 밖에 전라와 경상권으로도 30cm 안팎, 제주 산간은 55.1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이번에 내린 추가적인 눈이지 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내린 눈이 이미 녹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강원 지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30cm 넘는 눈,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은 무려 127.2cm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이나 한창 이제 비가 내릴 때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면은 많이 내린 것이다라고 좀 들어봤는데 적설량 정도, 눈이 내린 정도는 어느 정도가 내려야 정말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많은 기자분들이 보라매 공원 쪽에 위치한 재난안전 체험을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과 바람에 대한 그런 체험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로는 체감당 그런 눈의 양에 대한 실험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서해상에서 회계차로 인해서 많은 양의 눈구름이 유입되는 인천 이제 대부도와 영흥도 부근에 다리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관측 자료로 보니까 시간당 3cm의 눈이 내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강풍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차 번호판이 다 눈으로 가려질 정도로 거의 눈이 창문을 거의 이제 이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때려치는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그게 한 시간당 3cm 정도였거든요. 50m도 채 되지 않는 앞에 차의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체감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눈 같은 경우에는 비보다는 그 눈덩어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짙은 안개가 꼈을 때보다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는 1에서 3cm, 시간당 5cm 안팎까지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과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보다도 왜냐하면 고영의 물체가 내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굉장히 어렵고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는 그 정도의 지금 눈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설 연휴에 이제 고향으로 가시려는 분들 차량이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49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막히는데 눈이 내리면 더 막힐 것 같거든요. 그 앞으로 눈이 좀 이 연휴 내내 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비는 많은 지역들 오늘 오후 내지는 밤까지 내리는 눈이 거의 이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일부 강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대설주의 경보가 주의보로 변경이 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호남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대설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거의 경상남북도의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 눈의 양이 지만 지금 저렇게 경상남도 쪽에 허옇게 표시되고 있는 저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적설과 유사하게 대설주의보 내지는 경보가 내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설경보인데 대설경보의 의미는 지금부터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으로 20cm 이상이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의 예보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예상 적설처럼 앞으로 15에서 많게는 20cm 이상의 눈이 지금 이미
이미 30cm 이상의 눈이 내린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눈이 더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추위 얘기도 좀 하겠지만 기온이 서서히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린 눈이 고스란히 녹아주면 고마운 건데 이제 기온이 더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는 이유 때문에 빙판길이 아니라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린 눈이 고스란히 좀 얼어붙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면도로나 이제 골목길 곳곳에 보면은 눈이 내려 쌓여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빙판길이 형성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차량을 운전하실 때는 지금 빙판길인데 추가적으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이 길이 미끄럽지 않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이후에 계속해서 좀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각별히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차량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조심을 마찬가지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져 내린 이유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 충분히 내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네. 어느 상황에서 눈이 내리느냐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월요일 날 내린 눈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비의 형태보다는 이제 눈의 형태로 내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날 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두 가지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상공 한 5km 상공에 전리저기압 계속해서 11월 폭설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유사한 패턴에서 지금 폭설의 형태가 내리고 있는데 북쪽에서 떨어져 나온 영하 30도 위의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지상 5km 상공에 머물고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층의 저기압은 지상에 어떤 날씨를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앞서 알려드렸던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그런 두 가지 경로를 계속해서 상층의 그런 전리저기압이 그 패턴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지상으로부터 저기압을 만들면서 좀 체계가 갖춰져 있는 눈구름을 전국에 뿌렸다라고 하면 후면으로는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서해상으로 눈구름을 만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좀 눈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그런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여름에 날씨 특단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에 많은 눈이 예상이 된다. 그 이유가 라니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물론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평년 이맘때 유지되는 그런 이제 수온보다는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를 엘니뇨라고 하고 네. 라니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서태평양의 이제 온도가 좀 높게 유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기후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는 지구의 하나의 현상인데 사실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타날 때 뚜렷하게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상 조짐이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그런 양상 자체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라니냐면은 올 여름은 또 덥고 겨울은 춥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라니냐가 나타나는 해에는 초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한파가 다가오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올 12월 날씨를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실제 12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여러 가지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기후 변화의 패턴인 건데 이번에 이제 강력한 한 번 왔다 하면은 폭설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눈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북쪽에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이렇게 중위도권으로 뚝이 터지듯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자체는 이제 북극의 기온과 저위도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뚝이 터지면서 강력한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나타나는데 이게 예.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극한의 날씨 한 번 내리면 폭설, 한 번 추위가 찾아오면 이런 한파 형태로 온다라는 그런 날씨의 변화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는 날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 11월에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무거운 눈, 습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앞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면이 주변이 둘러싸여 있는 이제 어떤 지형적인 영향을 갖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대기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해상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바다는 대기보다 식는 속도가 좀 더 느리기 때문에 해기차는 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층 한 1.5km 상공과 바다의 온도 차이가 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한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이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다의 온도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한 7도에서 9도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층에서 확장한 한기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에 이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바다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눈 결정체가 이 수분이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눈보다는 두세 배 정도 무거운 습설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크게 3차례의 폭설이 내렸는데 이 3차례 모두 다 같은 상황, 같은 현상에 따라서 내리는 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닐하우스라던가 축사 이런 농가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차량 그리고 또 뭐 기차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KTX 열차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하늘길도 좀 결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전국 날씨를 좀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살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날씨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다 상황의 날씨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서 굉장히 무겁게 차가운 공기는 좀 무겁기 때문에 지상으로 거의 수직 낙하하면서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거든요. 해상으로는 거의 풍랑주의보, 특히 서해상으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남해안을 제외한 서해와 동해 그리고 내륙 깊숙하게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당분간은 초속 20m,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70에서 한 순간풍속으로는 9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백길 배편 운항이라든지 항공편 운항이 상당한 차질이 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기 전에 좀 항공편이나 백길 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눈이 계속 이제 내려지는데 이제 눈구름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해기차 같은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자루로 마치 쓸어내린 듯한 빗살무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빗자루의 그 결 모양대로 흩뿌리는 형태로 눈구름이 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라고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체감을 못한다. 하늘이 맑다라고 하는 경우도 뭐냐면 이 빗살 무늬의 형태로 눈구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거리 구간 안에서 어느 구간은 갑자기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갑자기 어느 구간에서는 많은 양의 폭설 형태로 눈이 내리는 그런 어떤 구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드러난 맑은 하늘로 방심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거의 영남 내륙 혹은 해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 내지는 경보가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내일까지는 지금 10cm 이상의 눈이 거의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보를 신뢰를 하시고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실 때 많은 눈에 대한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얼어붙어서 더 추후의 사고까지 눈이 그쳐도 추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좀 노출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상정보 시간대마다 참고를 하시면서 좀 주의 운전하시고 아무 일 없이 조금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화수목이 설 연휴 기간인데 보통 수요일이나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이때쯤 이제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눈이 많이 내리진 않으나 말씀하신 대로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지형적인 영향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내렸지만 금방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게 떨어진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블랙아이스가 사실 눈이 많이 내린 지역보다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혹은 차량에서 라이트를 켜고 봤을 경우에는 그냥 살짝 비가 내렸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젖은 도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갔을 때는 도로 사이사이로 스며든 그런 수분들이 그대로 거의 얇은 얼음층으로 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는 거의 통제나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빗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내 눈앞에 쌓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량 이동 양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밤에 이제 이동을 해서 좀 빨리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보다는 천천히 오시면서 주변 도로 상황을 좀 살피셔야 되는데 특히 블랙아이스가 자주 만들어지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그런 새벽 시간대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강이나 해안가 도로, 호수, 결국에는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낮게 떨어지고 수분이 공급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말에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눈비 소식이 한번 전해지고 나면은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또 풍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다음 주 한 2월 4일경이 입춘, 봄의 문턱에 더가 다가선다는 절기상 입춘인데 입춘 한파가 또다시 크게 이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향후 다음 주까지 이어질 날씨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각별히 좀 날씨 정보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12월, 1월 중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추위가 뒤늦게 찾아와서 다음 주부터는 너무 추워지는 건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추위가 있고 상대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이맘때에 좀 어울리지 않는 평년보다 그래도 4, 5도 정도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추위가 한 영하 6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라고 하면 사실 평년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나 지난주 날씨를 보면은 3월에 해당되는 아주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급변한 날씨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나 다음 주에 올 추위 같은 경우에도 늘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은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당분간 찾아오는 추위와 눈비 예보에 좀 계속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연휴 그리고 다음 주 날씨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